잔금 모자라. 내 집도 못 들어가나 영끌 40대 패닉.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소비자가 저축은행을 찾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대출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하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걸 막으려면 같은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연초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6% 이내로 저축은행엔 21% 이내로 억제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근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점검 주기를 주 단위로 단축하고 증가율이 유독 높았던 농협상호금융 여신 담당자를 불러 조치를 요구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금융사의 대출을 자제시키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선 대출문을 열어두라는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준금리 인상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1.1억 대출 만기 연장 때 한도 9천만 원. 금리 0.7% 추가하는 기준금리 인상 더해지면 이자 폭탄의 자산 급락 이중고. 은행들이 신용대출 만기가 돌아온 개인들에게 한도를 감액하고 이자를 올리겠다고 일제히 통보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도 본격적으로 틀어막기 시작한 것이다. 대출 증가세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출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영끌 비투에 나섰던 개인들은 좌불안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겹친다면 금리의 역습까지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도 줄이고 금리 올려야 연장 가능.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최근 마이너스 통장 계약이 끝나는 고객에게 한도는 20%가량 줄이고 이자는 30%가량 높이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연소득 8천만 원인 40대 직장인 A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본인 소유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4천만 원이 필요해졌다.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 상향을 요청했지만 예상 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 1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줄이고 금리를 연 2.5%에서 연 3.3%로 높여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사에서 5천만 원 규모의 연 7.5%짜리 신용대출을 받아 이 중 1천만 원을 은행 대출을 갚는 데 썼다. A씨의 대출액 1억 원 기준 월 이자 부담은 월 20만 8천 원에서 31만 7,500원으로 1.5배 증가했다. 해당 은행은 금융당국이 1억 원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을 줄이라고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주요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연 1.99%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연 2% 후반에서 시작해 3%대 후반까지 높아졌다. 앞으로 A씨 같은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연소득으로 제한해달라는 당국 요구를 시행할 것이라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매년 연장하는 마이너스 통장 계약 특성상 당분간 소비자들은 조건이 나빠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중채무자 비상.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의지다.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하락이 맞물리고 대출 자산이 부실화되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당국이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도 대출 한도를 줄이라고 요구한 것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전체 금융권의 전체 대출 중 다중채무자 잔액 비중은 31.8%인데 비해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 비중은 73.2%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여소득자에 비해 신용점수가 낮은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전방위 대출 규제로 인해 급전을 융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기존에는 은행 대출이 막히면 이자를 더 내고 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장 창구에서 자영업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된 이용계층인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절벽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자 폭탄의 자산가격 변동성 예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늘고 자산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영끌 비투에 나섰던 고신용자, 주식과 암호화폐 구매에 뛰어들었던 2030세대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20에서 30대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은행에 259조 원이 빚을 지고 있다. 1년 전보다 20% 증가한 규모로 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한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금융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고신용자 대출이 2017에서 2019년 연평균 증가율 11.2%를 넘어선 21.2%를 기록했다며 이들이 금리 상승의 여파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부채 쇼크가 현실화한다면 소득과 신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경제 주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대훈 박진욱 기자 이메일 주소